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주말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마자 오늘 바로 가상화폐 핫 이슈 뜨면서 테슬라, 애플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내일 FOMC 미팅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잠잠한 모습입니다. 원래라면 주말부터 개인당 1,400불 재난지원금 풀리면서 대량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예정이었고요. 재난지원금이 주말부터 풀리면서 이번 주 내내 입금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 통장에 지원금 들어온 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또 FOMC 미팅이 있고 파월 의장이 어떻게 발언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글로벌이 파월 의장 입만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한다 안 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오늘 테슬라 주가 올린 것은 전적으로 인도 정부 덕분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하고 테슬라, 애플하고 추세를 비교해보면 상관성이 높거나 유의미한 비교가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테슬라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내린다, 애플 주가가 내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런 상관성은 크지 않고요. 대신에 테슬라나 애플, 나스닥은 금리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금리가 조금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0.5% 오른 반면에 테슬라, 애플은 1.5% 좀 더 많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개인 투자자들, 특히 단기 투자자들이 자금을 지금 인도 비트코인 제재로 인해서 비트코인에서 돈을 빼서 다시 테슬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인도에서는 비트코인을 보유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된다고 하네요. 인도에서는 이번 암호화폐 금지법으로 암호화폐 보유 및 채굴, 거래 양도 모두가 불법화되었고요. 기존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청산할 기회를 주고 그 이후로 보유만 하고 있어도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암호화폐 거래하고 채굴만 금지했지 보유까지는 안 막았는데 인도 모디 정부가 이번에 정말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또 이 법안이 나렌드라 인도 여당이고 의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디 정부 집권당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지금 인도에서 800만 명이 코인 투자하고 14억 달러, 1조 6천억 규모로 비트코인을 하고 있답니다. 인도에서 비트코인 안 된다고 하니까 테슬라, 애플로 자금이 엄청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한국 전체 투자자들이 테슬라 지분 1%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나 인도는 개인 투자보다는 펀드 형식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인도도 성장주, 테크주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작은 나스닥 성장주 중에서도 가장 안정빵이 테슬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레딧 월스베츠 토론방에 보면 미국, 인도 개미들이 제일 많습니다. 역대 비트코인 가격 하락 원인만 봐도 이번 인도 가상화폐 금지 법안이 앞으로 코인 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비트코인 하락은 거래소 해킹 문제나 비트코인이 하드포크, 분할되는 이런 리스크였다면 그 이후로는 코인 거래를 각 국가들이 기존 화폐 가치 하락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반적인 규제로 가격이 떨어졌었고요. 인도 정부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준다니까 오늘만 해도 8% 넘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니까 다른 코인도 다 가격 떨어지는 거고요. 정부 규제는 중단기 하락의 주요 원인이지만 또 장기로 보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큽니다. 대신에 얼마나 조정을 하느냐, 그 기간이 중요하겠죠. 드디어 내일 FOMC 미팅이 있고요. 골드만삭스하고 메릴린치는 이번 FOMC 미팅에서 금리보다는 목표 GDP나 실업률 지표, 이런 실제 경제와 관련된 지표를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연준이 금리 조절로 시장의 유동성을 컨트롤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지금 코로나 회복 단계인데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고요. 특히 중국 정부는 이미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부동산 아파트 산다고 대출 금액이 2월까지 역대 최고치로 올라갔었고요. 코로나로 인해 실물 경제 악화나 미국발 금리 인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신탁자산 규모를 보면 신탁자산 잔액의 규모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심천, 중국 핵심 3대 도시에서 부동산 대출을 완전 막아놓은 상태고요. 아파트 사려면 100% 현금 박식입니다. 그래서 양해 때도 IMF는
8.2%, 2021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제시했는데 중국은 올해 6% 이상 이렇게 리커창 총리가 발표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기대치를 확 낮췄고요. 미국도 올해 6% 경제 성장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6%면 엄청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만큼 시장의 리스크는 존재한다. 미리 그 리스크를 준비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일 FOMC 미팅 끝나고 파월 의장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재무장관 옐런은 비둘기파 온건파로 금리보다는 이번처럼 1.9 트릴리언 대량의 자금을 시장에 풀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파월 의장이 학부가 경제금융학이 아니라 로스쿨 출신이고 트럼프 정권 때 선임된 연중 의장이니까 파월 의장보다는 옐런의 입이 좀 더 중요해는 보입니다. 내일 집중적으로 FOMC 미팅 다룰 거니까 알람 꼭 켜두시고요. 오늘 또 재미있는 아티클이 떴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3월 15일 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슬라 핵심 경영진의 공식 직함을 바꾼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테크노킹, 커크원 CFO는 코인마스터, 제롬 길렌 자동차 부문 대표는 테슬라 헤비 트러킹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또 기행인이 됐자니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진짜 사내에서도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서로 호칭을 부르면 정말 재미있을 듯 하고요. 테슬라가 미국 대학생이 졸업해서 가장 가고 싶은 직장 1위입니다. 그만큼 혁신을 선도하고 사내 분위기가 좋다는 거고요. 또 테슬라 10년 일하고 이직하면 대우도 좋고 나 테슬라 출신으로 스타트업 한다. 이러면 투자도 더 많이 받는 거고요. 댄 아브스가 테슬라 경영진 공식 직함 바꾼 거에 대해서 분석 내용을 업로드했습니다. 핵심은 테슬라가 세미트럭이나 사이버 트럭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 한다는 거고요. 3월 11일부터 테슬라 자동차 사장인 제롬 길렌이 테슬라 헤비 트래킹의 사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분이 제롬 길렌 테슬라 세미트럭 분야 신규 사장입니다. 미시간대 졸업했고 2007년부터 벤츠, 다임러에서 일했고요. 다임러 벤츠가 트럭은 정말 글로벌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미국 대형 트럭 1위 브랜드 프리라이트 라이너가 81년도에 다임러에 인수된 브랜드고요. 다임러에 인수되고 성능 좋고 가격 혜자니까 미국 시장 점유율 40%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죠. 벤츠 다임러에서 제롬 길렌은 임원까지 하고 테슬라로 와서 세미트럭 개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세미트럭은 어제 시범 운행 뉴스도 떴지만 차근차근 개발이 잘 되고 있고요. 올해 미국에서 사이버트럭 1000대, 세미트럭 200대 양산 계획이 있습니다. 세미트럭은 이미 1억 달러 이상 선 주문된 상태고요. 주로 회사 차량이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받고 세미트럭 구매가 가능하고 내연기관차보다 유지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무조건 테슬라 세미트럭으로 구매하는 거고요. 한국은 컨테이너 트럭이 하루 많아봐야 1000km 정도 운행하지만 미국은 일주일 내내 10,000km 단위로 운행하기 때문에 정말 도입이 시급합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있으면 장거리 운행 좀 더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서 댄 아브스는 세미트럭이 미국뿐만 아니라 땅 넓은 중국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올해부터 양산이 시작되고 내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세미트럭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머스크의 새로운 타이틀인 테슬라의 테크노킹은 테슬라 미래의 핵심이 기술 혁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로보택시, FSD 자율주행, 대규모 배터리 기술 발전에서 그 맥락을 볼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커크원 CFO, 코인마스터 새로운 직함은 테슬라가 내년에 비트코인 소유권을 더 늘릴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3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퍼포먼스하고 수요가 테슬라 주가 오르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댄 아브스의 테슬라 목표 가격 950달러까지는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대형 트럭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1위가 프라이트 라이너 40%, 2위가 인터내셔널 15.3%, 그 다음 캐너스, 피터빌트, 볼보 이렇습니다. 전기차 충전 설비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서 단기에는 테슬라 세미트럭 판매량이 늘지 않겠지만 2022년까지는 10% 이상은 충분히 시장 점유율이 올라올 듯 하고요. 안전하고 연료 효율성 생각하면 7월에 4680 배터리 나오고 글로벌 배터리 성능이 상향 평준화될수록
테슬라 세미트럭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미국에서 잘 팔리는 테슬라 세미트럭 경쟁자들 한번 보면요. 1등이 프라이트라이너 벤츠 다임러사 차량이고요. 1981년에 다임러에 인수돼서 미국 최대 규모의 중대형 트럭 및 버스 제조업체입니다. 2위는 인터내셔널, 모기업이 나비스타, 폭스바겐과 전기 트럭 개발 협력했다고 하네요. 자동차 시장에서 폭스바겐의 영향력은 엄청나네요. 3위는 미국의 국민 트럭 퀘너스 파카그룹이 1944년에 인수했고 시장 점유율은 14%입니다. 그 다음이 피터발트 1953년에 파카그룹에서 인수했고 시장 점유율이 12.4%. 영화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주인공 대장 로봇이 피터빌트 300 시리즈 차량이라네요. 그 다음 볼보. 이렇게 다임러, 볼보, 파카그룹이 미국 트럭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충분히 경쟁해 볼만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